네, 자 오늘 6월 5일 네.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나? 아니면 돈을 적극적으로 가지려 하나? 뭐 적극적으로 가지려 하나? 돈 네. 밝히냐 이렇게 이제 하긴 좀 애매해서 그러나 이제 요걸 오늘 또 취재하신 류종훈 기자가 네. 여기 좀 해주실 거죠? 우리 류종훈 기자는 진짜 바퀴 달린 거는 네. 모두 다 천재입니다. 아, 진짜 바퀴 달린 거 질문했을 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타이어도 바퀴잖아요. 한번 로봇 청소기 물어봐 보시죠. 자, 류종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퀴 네. 달린 모든 걸 류종훈입니다. 그래요. 로봇 청소기도 잘 알아요. 그래요? 네, 로봇 청소기는 요즘 18,000 파스칼 정도 이상은 돼야지 쓸만하다는 거. 요즘 그 로봇 팔에 이렇게 뭐 저 스레파 주워주고 네, 이런 것도 로보락에서 있던데. 나왔죠. 아니, 네. 아쉬운 게 팔은 잘 몰라. 바퀴는 거기 들어가는 그래도 강속기 이런 거 조금 압니다. 그래요. 네. 바퀴벌레도 알아요? 바퀴벌레 싫어해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은 왜 이렇게 지금 돈이 급한가? 네. 예. 조현범 회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사위. 그렇죠. 네. 한국타이어가 유명했던 게 또 하나는 형제난. 맞아요. 형이- 혹시 모르니까 저 얼굴 네.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얼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분 보면은 사진은 굉장히 준수하게 생기셨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예술가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머리를 기르기 전에는 굉장히 샤프하고 그래요? 날카로운 맞아요. 인상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좀 내부에서 한국타이어 내부에서도 보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만나면은 키도 작고 왜소하시고 목소리도 되게 하이톤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이 무슨 그런 카리스마가 있을까 싶은데 순간순간 나오는 눈빛을 보면은 달라요. 총수들이나 이제 재벌분들 만나면 약간 그 아우라라는 게 느껴지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또 그런 거 만드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산업면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사회면에서 좀 많이 봅니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사회면에서 좀 나오게 됐던 그렇죠. 사건이기도 네.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네. 그러니까 구속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지난주였죠. 5월 29일 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에서 조현범 회장에 대해서 특경법이라고 하죠. 네. 특경법에 대한 이제 횡령 배임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 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일을 열고서 징역 3년 실형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재벌분들은 굉장히 빠방한 로펌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형이 내려지는 일은 사실은 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형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바로 한국타이어 쪽에서는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판결물이 지금 완벽하게 100% 공개는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구하려고 서초동을 굉장히 지금 뛰어다녔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네. 죄질이 나쁘다. 죄질이 판결문이에요? 나쁘다라는 거는 그렇죠. 오.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통 초범이지 않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걸렸는데 반성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다. 이럴 때 보통 죄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저희 이제 뭐 굉장히 치밀하게 뭐 사건을 준비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재질 나쁘다고 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횡령, 배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규모가 200억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200억 원 가량의 이제 비용을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썼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이번에 지목이 됐고.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횡령 배임 금액 200억은 무엇에 썼는지를 하나 보고 네네. 그다음에 죄질이 나쁘다고 했던 거는 초범이 아닌 거니까 그렇죠. 초범 때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한번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그러면 가져가 보시죠. 왜요? 정리를 잘해주는데 왜 왜요? 그러세요? 아니 지침을 네. 잘 내려주시네. 우리 이주호 기자님이. 제가 이주호 기자랑 방송을 하면 너무 좋아요. 친구. 그래요? 친구 애들이 또. 동기. 동기. 우리. 네. 그래요.
그러면은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네. 정리를 쫙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범죄 유형 자체는 보시면 회사돈 유형이 있고요. 이게 바로 특경법상의 이제 배임 및 배임 수재 혐의이고 또 이제 부당 지원 및 배임이 있고 배당금 수령도 부당적으로 했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전부 다 지금 큰 틀로 보면은 배임 네. 횡령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 행위 및 금액을 한번 보셨을 때는 첫 번째 회사돈 유형은 외제차 5대를 구입을 했다. 네. 이게 이제 외제차 5대가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차좀 궁금해요. 네, 차종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래도 웬만하면 안 나왔어. 알려드릴게요. 찾아냈어요, 그거를? 네, 포르쉐 타이칸. 네. 그리고 이제 911 타르가. 네. 아, 타르가. 네. 타르가 911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번 모델은 없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페라리 이제 488 피스타. 네. 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X. 네. 그리고 이제 레인지로버. 이렇게 5대를 지금 이번에 불법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고 이 리스비만 13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전체 합쳐서요. 네, 5대 합쳐서. 지금 타르가만 하더라도 3억 넘죠. 피스타 같은 경우에는 5억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비싼 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좀 크게 문제가 됐고 또 지인 회사에 50억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네.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러면은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내 돈을 빌려줘야 돼요. 회사 돈을 빌려줘야 돼요. 내 돈 빌려줘야지. 내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회사 돈을 빌려준 거예요. 왜?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회사 돈 유용 혐의로 인해서 75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쓴 걸로 나왔고요. 네. 부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프리시전 웍스라고 해서 타이어 몰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조현범 회장이란 조현식 회장이 지분율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개인 회사 같은 곳인데 형제죠? 그렇죠. 네. 형이 조현식, 네. 동생이 조현범.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시중 가격보다도 훨씬 비싸게 타이어 몰드를 산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쓴 돈이 한 875억 정도를 주고 사가지고 130억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MKT 쪽에 안겨줬다. 네.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로부터 이제 조현범 회장이 받아간 배당금, 네. 배당금이 2016에서 17년까지 108억 원 가량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비싼 물건 팔 수 있도록 이 그렇죠. 회사를 이용해서 여기가 돈 버니까 거기서 배당금을 내가 받고. 그렇죠. 회사 밀어주고 아, 실적 나오니까 실적 잘 나오면 배당 많이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 지분이 많네 배당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실적 나온 돈은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돈. 그렇죠. 회사 돈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운 걸로 지금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역시도 이제 법인카드라든지 뭐 차량이란 법인차라든지 운전기사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쓴 겁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조현범 회장의 자녀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고 뭐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면은 비행기 값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코노미를 타고 가죠. 근데 이분들은 이코노미를 타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들은 허리가 아파요? 그렇죠. 안 키도 돼요. 작다며. 네, 이거 이분이 작지만 이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들은 또 이제 다른 좋은 걸 탔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회사 돈으로. 네, 회사 돈으로 법인차 쓰고 유학 준비하고 이래저래 뭐 운전기사도 고용하고 이렇게 쓰면서 돈을 쓴 게 3억, 4억, 2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억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200억 원 가량의 돈을 부당적으로 지금 이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주규도 이제 또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이 아닌 거예요. 네. 법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보지 않았어요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법원을 자주 들락날락 했었고 네.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로 한번 법정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비슷한 일로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걸로 다시 잡혀오다 보니까 네. 이 전혀 반성하는 게 없다. 이럴 때는 결국엔 실형을 때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번에 3년 실형을 때린 거예요. 네. 근데 3년 실형을 때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판결이 나왔을 때는 좀 큰일 났을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 한국타이어 쪽에서 바로 항소를 하지 않고 3일 정도 있다가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법리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예전에도 이제 보면은 실형을 받았다가 네. 항소 가면은 이제 형이 반으로 줄고 음. 마지막에 이제 상고를 가면은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게 네. 보통 이제 법무팀들의 그런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 관련돼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뇌물하고 횡령은 어떤 일이었었어요? 뇌물 횡령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 일이에요. 2019년도 때 이제 이게 네. 판결이 났던 이야기인데 조현범 회장이 재벌 회장이잖아요. 네. 어쨌든 재벌 오너가의 회장이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연봉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매달 한 500만 원씩 계속 이제 받은 거예요. 500? 네. 지금 바로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매달 500만 원씩. 500이면 좀 거의 이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거 아니에요? 푼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월급이에요. 우리는 크죠. 우리는 월급인데 엄청 크죠.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오너 이분이 작년에 받아간 회사로부터 받아간 돈이 600억이 넘어요. 아, 네. 600억 넘는 사람이 500만 원을 받는다고? 보수랑 배당금 합치면 600억 넘게 버는 사람인데 뭐 네. 그때 당시 2019년 전이니까 네네. 그때는 그 정도 보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매달 500만 원씩 계속해서 이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왔던 거죠. 네. 이게 뇌물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라고 했습니다. 총 이제 10년 동안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협력업체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네. 총 6억 1,500만 원의 이제 리베이트를 수수를 한 거예요. 이거 당시에도 이제 무슨 재벌이 뭐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받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건 없습니다만 조현범 회장이 당시에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제가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왜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사적 유형을 좀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아니면은 결국엔 그냥 그 형식상 네. 받았다. 형식상 그들이 줄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뭐 본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주니까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 이제 보면 이제 6억 1,500만 원 이게 모이니까 커요. 네. 그 정도 지금 뇌물 수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 돈 이제 법인카드 그리고 차량 구입 이렇게 하면서 한 2억 원 가량의 지금 회사 돈을 또 유용을 한 거죠. 횡령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중앙지법에서는 결국엔 그때 이제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결국 실형을 좀 면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현범 회장이 초범이기도 했고 네. 또 법정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판결이 나왔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형을 한번 안 살았잖아요. 네. 안 살고 이렇게 지금 집행유예를 끝났고 근데 이번에 비슷한 일로 잡혀오니까 이번엔 결국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왔다라고 지금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있죠. 네. 네. 이게 이거 증권 쪽에 계시는 분들, 이제 주식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옛날 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가 조정이 한창 많았던 시절에 이분의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FWS 이제 투자 자문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타이어 계열사예요. 네. 한국타이어 계열사인데 실제로는 조현범 회장이 지분을 한 51%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박상호 대표가 이제 49%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투자 자문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타이어 오너가의 그런 이제 돈 관리를 좀 해주고 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조현범 회장이 이 회사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표시가 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예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또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뭐 몇백 프로는 기본이고 뭐 1000% 넘는 수익들도 많이 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식의 귀재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네. 그런 이제 일이 있을 때 당시에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있었던 일인데 네. 요 일도 그럼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었던 거는 현대상선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상선이 왜 나와요 여기? 2007년도 때 이제 현대상선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경영권 방어에 나선다라고 하는 예.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당시 이제 일부 재벌 2세, 3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을 해서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있었다는 그 의혹이 있었죠. 이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드러났고 네. 검찰 조사까지 들어갔고 실제로 들어갔던 일입니다. 근데 이때 일은 결국에는 조현범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무혐의로 판결이 나면서 아, 무혐의로 판결 났어요? 네, 무혐의로 판결이 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본격적인 주가 조작에
계속해서 조현범 회장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김영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집. 네. 김영집이 누구냐 하면은 김영집 씨는 한국 도자기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 그릇. 네. 한국 도자기. 이거 저희 부모님 때는 진짜 필수템이었는데 그렇죠. 주방 필수템이었는데 네. 무조건 한국 도자기는 꼭 있었던. 그쵸. 혼수할 때. 혼수할 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몇 인기 상하는 그 네네네. 한국 도자기. 그 한국 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예요. 어. 한국 도자기 3세인 이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김영집 씨 사진도 그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입니다. 한국 도자기의 3세이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 쪽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고 요 사진은 마세라티 아시죠? 네. 마세라티의 딜러사 네. 중에 하나였던 그 회사의 대표로 계실 때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돈도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시긴 한데 아, 다 좋은데 네. 너무 높임말 좀 적당히 씁시다. 이게 뭐 알겠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고 이런 좀 듣기가 불편하다. 이거. 아 불편하세요? 아, 이 사람이죠. 그렇다고 뭐 무슨 그러면 네, 회장이라고. 김영집 씨라고 할게요. 네, 김영집 씨랑 이제 네. 조현범 회장이랑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사건이 있는데 네. 이 이제 김영집 씨가 그때 당시에 앤디코프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디너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네. 주가를 띄웁니다. 주가를 띄우는데 사업 목적에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을 추가를 한 겁니다. 잘 보시면 2007년도 그때 당시 대통령 누구시죠? 그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네. 네네.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자원외교를 통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국가 사업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이 엮이게 되면은 테마주로 그때 많이들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앤디코프라는 회사가 이때 해외 자원 개발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면서 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었고요. 그때 한 1,700% 정도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이제 조현범 회장의 이제 개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FW 투자 자문사는 네. 4억 원 정도를 넣어서 얼마를 받았다라고는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는데 네. 한창 수익률이 좋았을 때 1,740%까지 수익률이 올라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앤디코프는 이제 뭐 2007년, 2008년까지 한 1년 가까이 주가를 장난을 치다가 이제 좀 나중에 다시 빠졌고요. 네.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조현범 회장이 김영집 씨와의 친분을 이용을 해서 미공개 정보를 공유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디너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 역시도 이제 그때 똑같은 이유로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게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시세 차익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갔고 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건 다 무혐의네요.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있었는데 의혹이 있었고 매수한 건 사실이지만 네. 조작했는지는 알수 혐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죠. 무혐의. 이게 네. 미공개 정보 이제 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밝혀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좀 이제 세상이 아직까지 많이 안 투명할 때는 이제 재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관피아, 마피아, 뭐 모피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들끼리 이제 아름아름 정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도 같이 엮여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제 조현범 회장 같은 경우에 혐의를 받았는데 무혐의를 받았죠. 네. 그리고 2015년도 때 이제 그때 국정감사 때 그때 당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 좀 무혐의 판결이 났던 게 조금은 깨림칙하다라고 네. 하면서 다시 하자고 했지만 결국에는 검찰 쪽에서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남겨를 뭘 다시 재수사를 합니까?라고 하면서 뭐 기소나 소환 수사는 없었던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2015년도 때 다시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는데요. 한국 타이어가 이제 프릭사라고 하는 브레이크 패드 계열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알짜 회사예요. 어. 매출 2014년도 당시 기준으로 이제 매출이 한 153억 원. 네.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한 8억 8천만 원. 요 정도 되는 괜찮은 회사였는데 요 회사를 65억 원에 헐값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매각을 매출이 153억 원이 나오는데 네. 그걸 65억 원에 매각했어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선심을 베푼 거죠. 네네.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샀던 회사가 RBK 홀딩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때 당시 이름은 RBK 인베스트먼트였고요. 네. 이 회사 역시도 이제 김영집 씨 일가가 이제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이게 뭐 바로 직전에 2014년 6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자본금이 1억 원밖에 안 되는 신생 페이퍼 컴퍼니였고 이런 회사가 이제 65억 원에 매출 153억 원을 내는 회사를 산 거죠. 네. 이 당시에 되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타이어는 항상
타이어 회사를 넘어서서 네. 종합 부품 회사로 크는 걸 되게 꿈을 꾸거든요. 대표적인 롤 모델이 컨티넨탈입니다. 네. 컨티넨탈처럼 이제 우리 타이어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전장도 하고 신기술도 하고 하면서 세계적인 부품 회사가 되는 게 목적인데 네. 이런 회사를 파니까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팔고 나서 행동들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65억 원에 팔았잖아요. 60억 원을 팔았죠. 팔고 나서 RBK한테 40억 원을 빌려줍니다. 40억 원을 더 빌려줘요? 네. 네. 지금 60억 원을 받았는데 네. 40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담보를 프릭사 주식 100%를 받았습니다. 프릭사가 뭐예요? 프릭사라는 게 아까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였다가 김영집 씨의 페이퍼 컴퍼니인 RBK한테 판 회사죠. 네.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팔았어요. 팔고 나서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담보로 잡고 40억 원을 빌려줍니다. 네. 근데 그 담보는 지금까지도 잡혀 있어요. 매년 7% 이자를 받고 있고요. 이건 그냥 그 쉽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이자 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각했다는 형태를 띄었지만 이자 네. 받는 형태. 이자를 받고 있죠. 근데 이제 프릭사 같은 경우에도 어. 한국 타이어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지금 비상장사거든요. 네, 상장을 그렇죠. 하고 네. 나서 나중에 되면은 뭐 그 뭐죠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일감 몰아주기, 네, 일감 네. 몰아주기 이제 거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만 이건 의혹일 뿐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이제 김영집 씨랑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 판결이 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뭐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쓰면서 회사 돈 유용했던 부분에서 또 다시 엮여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김영집 씨의 회사 네. 통해서 항공권을 레드캡 투어로 몰아주는 걸로 하면서 이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년 동안에 약 한 9,161만 원의 항공권 발권 수수료를 지급을 했고요. 네. 지급을 했는데 이 중에 7,896만 원이 조현범 회장의 지인인 B 씨에게 돌아가면서 결국엔 재산상의 이득을 다시 챙겼다. 이거 역시도 지금 리베이트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에 뭐 외국 출장 많이 다닐 텐데 네. 그걸 한 회사에 다 몰아주고 네, 그다음에 그거 리베이트를 수수료를 받았는데 네, 그 수수료를 조현범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네, 조현범 지인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쿠션 매겨서 줬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유. 굉장히 재질이 좀 불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사실. 근데 이제 여러 군데 하여튼 빨대들 많이 꽂고 진짜 그렇죠. 진짜 아주 짠지쪽 같이 그냥 아. 모든 돈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돈에 집착을 해야 네. 되나 부자가 봐요. 우리가 너무 우리 이렇게까지 못했잖아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죠. 예, 여기서 뭐 점심 뭐 자주 먹는 식당 가서 나 리베이트 달라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필요한가 봐. 이래야 재벌이 되나 봐. 근데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받는 배당금도 많고 네. 그 연봉도 높고 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뭘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성격이지 이제 성격. 그래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어디론가 가는 걸 못 참는 성격인가 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 혹여라도 들어올 수 있는 돈 무조건 나한테 와야 되는 거고 누구하고 나눌 수는 없고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봤을 때 횡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당이익을 쓰고 회사 돈을 유용하고 했던 걸 봤을 때는 뭔가 내 돈을 쓰기가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조현범 회장이 왜 내 돈을 쓰는 게 아깝냐. 네. 지금 조현범 회장은 갚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지분 상속. 빚이 네. 한 3,600억 가량 지금 빚이 그렇게 플러스 많아요? 알파가 네.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이게 지분 구조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형 조현식 전 이제 한국인 컴퍼니 이제 회장이기도 했었고 그분과 현재 이제 회장인 조현범 회장 형제가 네. 있습니다. 둘이 형제의 날을 벌였죠. 형제 날을 벌이면서 누가 한국인 컴퍼니라고 하는 한국타이어 지주사를 가질 거냐 네. 싸웠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형제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키면서 네. 누가 사업을 잘하나 한번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조현식 회장보다는 조현범 회장이 사업적으로는 좀 더 뛰어난 것 같다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둘째 아들한테 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조양래 회장이 가지고 있던 네. 한국 타이어 지분 전체를 이제 블록들 형식으로 네. 조현범 회장한테 팝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네, 한국 타이어 지분을 증여를 했어요. 죄송해요. 한국 타이어 지분을 증여를 하고 증여했고요. 네. 증여를 하고 한국앤컴퍼니라고 지주회사. 하는 지주회사는 팔았어요. 메가 블록딜 형태로 블록딜로, 팔았고 네. 정리를 해드릴까요? 지주사는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들어간 돈이 2천억 원. 2천억 원인데 지금 조현범 회장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500만 원씩 받을 정도로 네. 굉장히 돈이 크게 많지 않을 당시였기 때문에 배당도 적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2천억 원을 땡길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땡긴 것 같아요. 출처는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뭐 NKT라든지 앞에서 나왔던 FWS라든지 네. 여러 계열사 그리고 이제 금융권을 통해서 2천억 원을 마련을 했어요. 빚이 2천억이 생겼죠. 네. 그리고 증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가 한 1,200원 이상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재벌들은 50% 이상의 지금 중과세를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부연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갚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현범 회장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배당도 많이 땡겨야 되고 내가 주변에서 현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지금 끌어모으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한국엔 컴퍼니가 최근에 상법 개정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밸류업 이야기 나올 때 네. 굉장히 모범 기업처럼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여기가요? 네. 왜냐하면은 배당을 매년 높였거든요. 배당을 500원 받던 걸 600원 하고 600원 받던 걸 700원 하고 700원 받던 걸 1000원으로 올리고 중간 배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당을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네. 이제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때릴 때마다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조현범 회장이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당을 좀 많이 해서 조현범 좀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상황이다 이게 이거죠. 얼마 정도 되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네, 없습니다.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국엔 컴퍼니로부터 조현범 회장이 보수 월급이죠. 월급이랑 상여랑 다 합쳐가지고 47억 1,700만 원. 배당금이 399억 187만 원입니다. 네. 이제 당시 작년에 이제 한국엔 컴퍼니가 이제 처음으로 분기 배당까지 실시를 하면서 이제 주당 1,000원을 배당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3,999만 주 정도 가지고 있던 이 조현범 회장은 399억 정도 받았고 총 소득이 44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가 57억 원, 배당금이 124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주당 2,000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작년 기준으로는 1,300원 배당이었고 올해 2,000원인데 630억 정도를 받았다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받아서 결국에는 지금 매년 한 400억 정도를 지금 빚 갚고 뭐 세금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지배 구조 개편이 일어난 뒤의 일로 봐야 되는 건데 2020년 이후의 일로 봐야 되는 건데 네.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지금 돈을 많이 땡겼냐? 밝혔냐라고 네. 하는 부분은 밝혀지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프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원래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에 밝은 분들 있잖아요. 물 셀 틈 없이 이제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회사 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예, 뭐 옳은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이거에 진짜 막 말한 대로 이제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원 쿠션 때리고 투 쿠션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아빠나 누구 장인어른이나 이렇게 배우는 것도 또 있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은 돈인데도 내가 내 이익을
극대로 끌어올 수 있는지 이런 걸 네. 이제 보고 잘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고 뭐 네. 이런 게 있겠죠. 예. 지금 한국 컴퍼니 같은 경우, 한국행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아침부터 막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정의라든지 네. 이제 뭐 기업 지배 구조에 관련돼서 좀 많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여기가 모범 기업으로 이렇게 불렸다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짜 이런 조치 자체도 그렇죠. 모범적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한국 타이어가 바뀌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현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고 또 하나는 다음번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조현범 회장이 결국에 만약 실형을 살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형제의 난이 불타오를 수 있다라고 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기회를 다음 봐서 아이템까지 요거 예고- 재밌어요. 예고편. 네. 네, 요게 또 아버지 누나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한다고 좀 뭐 깎아주지 말고 반성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형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위험이 판결 많이 받았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류정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